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황제가 쫓겨나고 왕정은 무너졌고 노동자와 농민이 권력을 쥐는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술가들은 묻습니다. 이제 예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물음에 가장 과감하게 답한 이들이 바로 러시아 구성주의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술은 사적 감정이나 장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술은 기계처럼 정확해야 하고 노동처럼 유연해야 하며 구조물처럼 사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1613년부터 300년 남짓 로마노프 왕조가 지배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한 왕조의 전제군주정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내부 모순으로 극심한 사회 불만을 야기합니다. 대다수의 러시아인은 농민이었고 여전히 토지 귀족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땅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농노였고 늘 궁핍했습니다. 한편 1890년대 이후 산업화가 추진됐지만 땅을 가지지 못한 농민처럼 자본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전제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입헌정치를 요구했는데 러시아어로 생각한다라는 뜻의 두마라는 이름의 의회를 설치했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한 형식적인 기구였고 짜르, 즉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여전히 전제정치를 이어갔습니다. 1905년 1월 22일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의 법적 보호, 당시 일본에게 열세에 있었던 러일 전쟁의 중지, 헌법 제정, 기본적 인권 확립 등 착취와 빈곤, 그리고 전쟁에 허덕이던 당시 민중들의 청원을 유혈 진압하는 이른바 피해 일요일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날의 혁명은 4천여 명이 사망하면서 실패로 끝났지만 이때 시작된 러시아의 공산주의 운동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의 원동력으로 성장해 갑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붕괴를 겪었고 군대와 민중 모두가 짜르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1917년 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민중 시위와 군대의 동조가 이어졌고 결국 니콜라이 2세는 쫓겨나게 됩니다. 300년의 로마노프 왕조가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자유주의자 중심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이들 또한 1차 세계대전의 지속을 결정한 탓에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고 그해 10월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무혈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새로운 세상을 시각적으로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이합니다. 구성주의가 태어난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구성주의는 1913년 블라디미르 타틀린이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타틀린은 조각을 더 이상 전통적인 조형물로 보지 않았고 공간 속에서 재료를 조합하고 구조화하는 구성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1920년대 초 알렉세이 간이나 알렉산드르 로드첸코, 엘리시키 같은 이론가, 작가들이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예술과 기술, 예술과 생산, 예술과 혁명의 통합을 선언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재구성하려는 예술 철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구성한다, 구축한다 라는 뜻인데 여기엔 전통 예술을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시각적으로 구성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실천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러시아 구성주의는 당시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였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면서 들어선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는 새로운 체제를 위한 상징과 구조를 필요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농민은 토지를 요구했고 노동자는 인간다운 노동을 요구했으며 예술가는 새로운 상징, 새로운 구조, 새로운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산업화가 채 완성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예술가들은 기계, 콘크리트, 전기 등 기술과 산업의 깊은 매혹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미술관이나 살롱에 머물지 않고 공장, 출판, 포스터, 타이포그래피, 도시의 미관,
가구, 무대 디자인에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술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구성주의는 바로 이런 시대정신 속에서 예술이 삶을 바꾸는 도구라는 급진적인 사명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는 미래주의, 다다, 큐비즘과 같은 다양한 전위 예술이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유독 현실 개입에 강도가 강한 실천적이고 급진적인 사조였습니다. 이는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다층적인 문화가 형성된 지역이었습니다. 둘째, 황제의 몰락 이후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예술가들도 새로운 사회의 건설 주체로 떠올랐습니다. 셋째, 볼셰비키 정권은 초기에 예술가들을 혁명의 동지로 대우하면서 급진적인 실험을 장려했습니다. 이런 토양이 있었기에 구성주의는 이론, 실천,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성장할 수 있었고 러시아에서만 가능한 예술 사조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구성주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갖습니다. 자연을 모사하는 대신 기하학적 구조와 추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재구성합니다. 전통적인 재료 대신 철, 유리와 같은 산업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회화나 조각에 머무르지 않고 매체의 해체와 확장을 통해 예술적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은 유럽의 모더니즘 사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과 생산의 통합이라는 점은 다른 모더니즘 사조보다 더 정치적이고 급진적이었습니다. 즉 예술을 독립된 작업이 아니라 대량 생산과 노동 현장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여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새로운 양식을 설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 세계를 설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구성주의자들은 예술가이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실천자임을 자처했습니다. 예술을 계급 없는 사회 건설의 도구로 여기고 기존의 개인적 표현이라는 관습적 예술관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노동자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실을 운영했고 스스로를 사회주의 구조 속의 하나의 노동자로 여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1924년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습니다. 레닌은 러시아 공산당의 창립자였고 이론가였으며 혁명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지아 출신의 요시프 스탈린은 초기에 무장투쟁, 조직 실무 등의 역할을 했지만 이론적 리더십은 거의 없었습니다. 혁명 이후 스탈린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 담당 서기에 올라서면서 당의 인사와 정보, 문서의 흐름을 통제하는 중요한 위치를 확보합니다. 스탈린은 자신을 항상 레닌에게 절대 충성하는 강직한 사람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조직 내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권력 구조를 장악해 나간 매우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1922년 말 레닌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신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후계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유서를 통해 당시 물망에 오른 트로츠키 부하린 스탈린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데 스탈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스탈린 동지는 지나치게 거칠며 당내에서 무제한적인 권력을 쥐고 있다. 나는 동지들이 그를 서기장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하지만 레닌의 유서는 스탈린과 그 일파들에 의해서 은폐되고 스탈린은 자신을 레닌의 가장 충실한 제자라고 자처합니다. 국영 매체를 통해 레닌의 추모를 주도하고 레닌주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하면서 당 안팎의 지지를 모읍니다. 수도였던 페트로그라드를 레닌그라드라고 개명하고 레닌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영묘에 안치하는 연출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무수히 많은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레닌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던 트로츠키를 1929년 추방한 뒤에 1940년 멕시코에서 암살해버립니다. 스탈린 체제로 인해 러시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꿈은 몰락해버립니다. 혁명의 예술가, 계몽의 실천가, 새로운 사회 건설자로 환영받았던 구성주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사상, 표현, 예술의 자유를 강력하게 억압했고 예술을 이념 선전 도구로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요하고 구성주의와 같은 실험적 언어와 비서사적인 조형은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개인주의적이고 반사회주의적인 형식주의다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구성주의의 거장이었던 타틀린, 로드첸코, 리시츠키 등은 해임되고 체포되거나 침묵을 강요받다가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성주의의 시작이 혁명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 몰락은 혁명 정신의 파괴를 의미했습니다. 구성주의는 비록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 러시아 내에서만 이루어졌지만 그 영향은 오늘날 더욱 뚜렷합니다. 예술은 삶의 도구다라는 급진적인 사고는 오늘날의 소셜 디자인, 크리티컬 디자인의 토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여전히 문제적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술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권력이 억누를 때 예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술은 당대의 세상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미래를 바꿔왔고 권력은 무너질지라도 예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저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